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아주 작은 실행의 힘. 오직 행동만이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준다. 세상에는 행동보다 말이 더 많다. 미국의 전설적인 풋볼 코치이자 동기부여 전문가인 루 홀츠가 남긴 말이다. 이 말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정확히 짚어낸다. 많은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목표를 향해 필요한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성공은 매력적인 꿈이다. 하지만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난하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한다. 순간순간의 만족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손쉬운 해결책에 기대고 싶은 유혹도 이겨내야 한다.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끈기 있게 걸어가야 한다.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 왜 어떤 이는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성공하는데 어떤 이는 좌절하고 현실에 안주하는가? 그 차이는 동기부여에서 온다. 동기부여는 우리가 꿈꾸는 성공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연료와 같다. 만약 목표 달성에 필요한 동기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일상에 완전히 녹아든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더 이상 동기부여 강의나 좋은 글귀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더 나은 삶을 향한 행동이 습관이 된다면 그때는 어떤 어려움도 신속히 극복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나는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밝힐 것이다. 동기부여는 통제 불가능하며 변덕스럽다라는 일반적인 믿음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누구나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때로는 행동 자체가 새로운 동기가 되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는 개인의 성장과 기업의 성공을 연구하는 세계적 전문가로 오랜 시간 성공의 본질을 연구해왔다. 내가 지난 40여 년 연구해온 실행력과 동기부여의 비밀을 담은 이 책의 메시지를 삶에 적용한다면 당신의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닌 운명이 될 것이다. 무엇이 당신을 안주하게 하는가? 1. 그것이 무엇이든 원하면 배울 수 있다. 하버드를 비롯한 여러 유수의 대학교에서 선천적인 지능과 우수한 성적이 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중 어떤 요소도 성공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학위도, 언어 능력도, 재산도 없이 빈털터리로 미국에 가서 백만장자가 된 사람은 정말 많다.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계적인 기업을 이끄는 위대한 경영인이 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부유한 집안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단순 노동을 전전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도 있다. 1년의 경험과 연구 결과를 통해 내가 내린 결론은 이렇다. 성공은 교육, 기술, 집안, 심지어 운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다. 성공은 전적으로 개인의 행동에 의해 좌우된다. 그리고 모든 개인에게는 특별한 일을 해낼 능력이 있다. 그저 그 방법을 배우기만 하면 된다. 우리에게는 100번을 살아도 다 쓰지 못할 잠재력이 있다. 2. 인생의 모멘텀을 바꾸는 방법. 세간에는 타고난 재능, 뛰어난 두뇌, 좋은 교육이 성공을 이루는 충분 조건이라는 속설이 있다. 물론 어린 시절의 환경이나 타고난 조건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모두 특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대개 인간은 자신이 지닌 잠재력의 10% 정도만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2%도 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행동심리학 박사 데니스 웨이틀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100번을 살아도 다 쓰지 못할 잠재력을 지니고 태어났다. 어떻게 사는 동안 잠재력을 최고조로 끌어낼 수 있을까? 그 열쇠는 당신의 자아에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보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의 성공은 전적으로 내면의 자아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인생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멋진 모험이다. 그 무엇도 삶을 대신할 수 없다. 내 삶이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온전히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 라고 말해야 한다.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 언제든 마음만 먹는다면 방향을 틀 수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일이다. 마치 막힌 도로에서 핸들을 꺾어 고속도로로 진입하듯 우리의 삶도 언제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생각을 접하고 받아들일 때 일어난다. 자,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3. 출신과 배경을 탓하지 마라. 당신에게 용기를 불어넣거나 큰 영향을 미치는 이들은 당연히 가장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다. 이들은 당신에게 긍정적이거나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당신이 성공하기 위해 분투하거나 무언가 특별한 일을 시도할 때 어쩌면 가까운 지인들이 당신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일상에서 접하는 소식에 동요될 수밖에 없기에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확고하게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주변에 의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우리의 주변은 감정의 수영장과 같다. 당신은 그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다. 그러므로 환경을 통제해서 물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졌고 이전보다 편리한 삶을 영위한다. 개인이 노력만 한다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다. 다만 통제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절대 걱정하지 말자는 것이 나의 신조다. 세상의 부정적인 문제 중에는 우리 힘으로 바꾸기에 역부족인 것들이 많다. 반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큼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교육이론가 엘버트 제이 녹은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이전보다 나아진 한 명의 개체가 되는 것이다. 즉,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사회에 보여주는 것이다. 당신이 스스로 성장할 때 사회 전체의 수준도 함께 높아진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통제하에 있는 일이다. 우리가 저마다의 방법으로 조금씩 성장해 더 나은 사람이 될수록 사회 전체의 평균이 올라간다니 얼마나 희망적이고 가치로운 일인가. 4. 책임은 나에게 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서다. 사람은 누구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어떤 상황에든 행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일까?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행복의 장애물은 언제나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었다. 부정적 감정은 분노로 쉽게 변하고 분노가 된 감정은 비난을 데리고 다닌다. 가령 내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 사랑받지 못한 이유를 부모 탓으로 돌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난을 멈출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하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행동은 감정 관리에 도움이 된다.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한 번에 하나의 생각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라고 속으로 생각하거나 조용히 읊조려 보자. 이 마법의 말과 함께 책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즉시 멈출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고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나에게 책임이 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가? 생각이 끝나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면 된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이 가진 것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이리라. 5.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라. 사람들이 무언가에 도전하고 성취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안함을 느껴 현재에 안주하게 하는 컴포트 존 때문이다. 사람들은 경쟁에서 승리하거나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컴포트 존에 진입하게 되며 이는 적당이라는 함정에 빠뜨려 더 큰 성공을 방해한다. 내가 컴포트 존에 있는지 어떻게 깨닫고 어떤 방법으로 벗어날 수 있을까? 세계적인 리더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컴포트 존으로 미끄러지려는 순간을 누구보다 냉철하게 인지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컴포트 존이 주는 행복에 젖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크고 높은 목표를 세워 새로운 성취로 나아갔다. 안주하고자 하는 마음을 새로운 목표로 없애고 컴포트 존에서 벗어난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무엇이든 해낼 능력이 있어. 궁금한 것은 하나뿐이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그것만 알면 돼. 책이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든 온라인에서 찾아보든 나는 꼭 해낼 거야. 분명 할 수 있어. 이들은 할 수 없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쉽게 도전을 시작하고 작은 목표부터 착실히 달성해 나간다. 정리하면 우리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컴포트 존에 갇혀 현실에 안주하고 실패 경험으로 인해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 주저하는 것이다. 6. 신중하게 결정하라. 나는 명성 있고 부유한 사람들의 컨설트이자 상담가로 일해오며 그들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오랜 시간 고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주변 사람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부족한 정보는 더 찾아본다. 그 후 곧바로 반응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현명하고 탁월한 결정을 내린다.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똑똑하다고 할 수 없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확실하다. 이들은 자극과 반응의 중간 지점을 길게 사용하고 준비가 되었을 때 반응한다. 자극을 주면 반응하는 행동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있다. 당신도 앞으로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우선 이틀간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라.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당신에게 무언가를 팔려고 할 때는 일단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하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컴퓨터와 전화를 끄고 홀로 조용히 앉아서 생각하라. 이것은 성공을 위한 위대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7. 수입을 2배로 늘리고 싶다면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필수다. 시간 관리는 사실 매우 간단한 문제다. 하루의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에서 시작하면 된다. 계획을 세우면 그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결정하고 집중할 수 있다. 매일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다 끝난 후에 2번째로 중요한 일로 넘어가는 아주 간단한 이치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이자 작가인 다니엘 핑크는 자신의 저서 드라이브에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분석했다. 그 답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내 실력이 늘고 있어. 내 커리어가 발전하고 있어.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어와 같은 생각 말이다. 진짜 동기부여는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 신이 나게 하는 것이다.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사이먼 시넥은 Start with Why에서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자신의 동기와 비전을 찾으라고 제안한다. 당신은 왜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가? 당신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매일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더 많은 돈을 벌어서 가족들이 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게 하고 싶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다 일 수 있다. 괜찮다.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에게 이루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동기가 부여되었기에 당신은 매일 아침 침대에서 꿈을 대지 않을 것이다.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까지 쉴 새 없이 움직이게 될 것이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충만한 감각이 당신을 더 이상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